안녕하십니까. 전하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공연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연비는 말 그대로 공기량에서 연료량을 나눠준 값이에요. 따라서 A라는 것은 air, 공기량의 약자, F라는 것은 fuel, 연료량의 약자, R이라는 것은 ratio라고 해서 비조. 그래서 공기량에서 연료량을 나눠준 값이다. 자, 그럼 이 공연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연료와 공기의 조합으로 만든 값이기 때문에 공연비에 따라서 연료가 많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공기가 많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느냐, 아니면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연비를 가지고 우리가 완전연소 또는 오염물질의 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공연비를 24부원으로 조절을 하고 있어요. 이론 공연비를. 왜 그러냐면 공연비가 20이 넘어가게 되면 연료가 적게 소모가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상당히 선호를 하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처럼 14.7을 기준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14.7을 기준을 하게 되면 연료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공연비를 24부근으로 하는 거는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이 뒷받침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공연비를 24로 하는데 보통 유럽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보통 이제 지금 우리가 통용되고 있는 거는 14.7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업에서도 14.7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공연비 값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그림으로서 우리가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론 공연비 값이 자, 황색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지금 점선으로 여러분들 교재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죠? 따라서 14.7이라는 이론 공연비 값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공연비가 실제 공연비가 있어요. 이 실제 공연비를 14.7보다 크게도 해보고 또는 14.7보다 작게도 해서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공연비를 작게 한다고 하면 왼쪽으로 이론 공연비에 비해서 왼쪽으로 나타내면 돼요. 자, 그리고 크게 키운다고 하면 이론 공연비에 비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타냈을 때, 자, 여러분들이 이론 공연비를 작게 해요. 실제 공연비를 이론 공연비보다 작게 하게 되면 질소산화물은 이론 공연비에서 실제 공연비 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되죠. 그럼 이렇게 내려가요. 반면에 CO와 탄화수소는 어떻게 되죠? CO와 탄화수소는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질소산화물의 농도는 감소하고 CO 및 탄화수소의 농도는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면에 공연비를 증가를 시키고 보겠습니다. 공연비를 키웠어요. 그럼 여기서 질소산화물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반면에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는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소산화물의 농도는 증가하고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는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론 공연비에 비해서 실제 공연비를 증가했을 때, 감소했을 때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의 농도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넣어서 그려서 기억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하면 자, 공연비와 비례 관계가 있고 반비례 관계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커지면 같이 커지고 작아지면 같이 작아진다는 것은 비례한다는 거죠. 따라서 공연비가 작아졌을 때 작아지는 것은 질소산화물이에요. 공연비가 커졌을 때 같이 커지는 게 질소산화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연비와 질소산화물의 조건만 기억을 하시면 나머지는 반대가 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이론 공연비에 비해서 실제 공연비를 증가시켰어요. 그럼 증가되는 물질은 질소산화물. 자, 그리고 이론 공연비에 비해서 실제 공연비를 감소시켰어요. 그럼 감소되는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이렇게만 기억해주면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는 반대의 관계가 되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공연비 그래프를 이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이 내용만 암기를 해서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에 보시면 공연비를 10에서 14로 증가시키면 CO의 농도는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내용 자체는 뭐냐면 이론 공연비를 기준을 했을 때 실제 공연비를 증가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는 것은 질소산화물과는 비례하고 그리고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연비를 증가를 시켰어요. 증가를 시키니까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는 감소를 해야 돼요. 반면에 질소산화물은 증가하는 그래프를 나타내겠죠. 그리고 CO와 HC는 불완전연소시에서 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질소산화물은 이론 공연비 부근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나요. 자, 이 말도 CO와 탄화수소는 불완전연소시에서 배출되니까 이론 공연비 부근에 위치를 하지 않죠. 반면에 질소산화물은 완전연소시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이론 공연비 부근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 공연비 선에서 가장 농도가 높은 것은 당연히 뭐가 되느냐 하면 완전연소시에서 배출되는 기준을 잡는 게 CO2죠, CO2. 그래서 이론 공연비 부근에서 가장 농도가 높은 것은 CO2.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오염 물질의 농도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조금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공연비 부근에서 최대가 되는 것은 질소산화물, 완전연소시이기 때문에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는 반비례이기 때문에 농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리고 2번에서 그 내용이고 3번에 보시게 되면 공연비가 18 이상 정도의 높은 영역은 일반 연소기관에서는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연비, 이론 공연비를 14.7로 우리가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실제 이론 공연비를 올려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실제 공연비를 너무 크게 키우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 물질의 발생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 5번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5번에 보면 휘발유를 사용하는 가솔린 기관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단 휘발유의 대표적인 화학식은 옥탄으로 가정을 한다. 그리고 공연비는 질량비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옥탄이라는 것은 탄소가 8개고 H가 18개를 뜻하는데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기준이 옥탄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기준은 세탄가가 됩니다. 자, 답은 AFR 공연비입니다. 공연비를 10에서 14로 증가시키면 CO의 농도는 감소한다. 자, 따라서 공연비를 증가를 시키면 증가하는 물질은 뭐가 되는 거죠? 질소산화물은 증가,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는 감소.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공연비가 16까지는 탄화수소가 증가하나 16이 지나면 탄화수소 농도는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6까지는 여기서는 무슨 소리냐면 이론 공연비가 14.7이기 때문에 16까지 올렸다는 소리는 실제 공연비가 증가됐다는 소리예요. 그럼 실제 공연비가 증가됐다는 소리는 질소산화물의 농도가 증가하고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감소한다는 뜻이 되니까 나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답은 CO와 탄화수소는 불완전연소 시의 배출 비율이 높고 질소산화물은 이론 공연비 부근에서 농도가 높다. 라번의 공연비가 18 이상 정도의 높은 영역은 일반 연소 기관에 적용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이론 공연비를 14.7로 정해놨기 때문에 아주 높은 실제 공연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정답은 나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공연비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마치고 또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연비를 계산하는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를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연비. 공연비라는 것은 공기량에서 연료량을 나눠준 값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공기량에서 연료량을 나눠준 값인데 우리가 공연비를 계산했을 때 체적으로 계산하는 경우와 그리고 질량으로 계산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먼저 체적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체적비라고 하면
최적비라고 하면 부피비 그리고 개수비라고 표현을 해요. 따라서 최적비로 표현을 하게 되면 개수로 표현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분자 분모에 동일한 최적이 들어가면 우리가 최적이라는 것은 22.4의 값을 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응식이 있어요. 반응식에서 최적으로 계산을 하라고 하면 S미터의 삼성이나 N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하라는 뜻이거든요. 반면에 질량으로 계산을 하라고 하면 킬로그램으로 계산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응식 자체 내에서 개수가 있겠죠. 개수. 그걸 우리가 개수라고 하는데 최적으로 나타냈을 때는 개수 곱하기 얼마를 곱해주느냐 하면 22.4 S미터의 삼성을 곱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22.4라는 것은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라고 그러죠. 부피는 22.4의 값으로 동일하죠. 반면에 질량으로 계산을 하라고 하면 개수 곱하기 분자량을 해주시면 돼요. 분자량을 하는데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라고 하니까 킬로그램을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미터의 삼성과 킬로그램은 우리가 상응하는 단위라고 해서 같은 한 쌍으로 쓰시면 돼요. 항상 쓸 때. 그래서 킬로그램은 미터의 삼성, 그램은 리터, 미리그램은 미리리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주는 거죠. 따라서 최적비로 개수를 계산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값이 뭐가 되느냐 하면 이 값이 공기량이 되는 거예요. 왜? 공기량에서 연료량을 나눠주니까.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값은 뭐가 되느냐 하면 연료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량 나누기 연료량이 되는 거죠. 그럼 먼저 공기량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공기량이라는 것은 산소량 곱하기 0.21분의 1로 우리가 계산을 해요. 그래서 산소량에 0.21을 나누게 되면 공기량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공기를 나타내면 공기라는 것은 최적과 중량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질량으로 표현해도 되고.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공기는 질소하고 산소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최적비로 나타내게 되면 질소는 79%, 산소는 21%. 자, 그리고 질량비로 나타내게 되면 76.8%, 23.2%두 가지가 100%라고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값은 산소의 값을 쓰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공기가 100%가 있어요. 100%가 있는데 산소의 값은 공기 중에 얼마만큼 있느냐? 21%. 그러면 공기량의 21%, 0.21을 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산소량이 되는 거예요. 최적으로. 반면에 질량비로 나타냈을 때는 공기의 23.2%, 다시 말해서 0.231을 곱하면 산소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산소량이 있고 공기량을 계산하고 싶어요. 반대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공기량에서 산소량을 계산했을 때는 공기량의 0.21을 곱했으니까 반대로 공기량을 계산했을 때는 산소량에서 0.21을 나눠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0.21이라는 것은 최적비를 뜻하는 거죠.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 그래서 우리가 최적으로 계산하느냐, 질량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0.21을 쓸 것이냐, 0.231을 쓸 것이냐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타낸 값이 공기량입니다. 산소 개수 곱하기 최적은 아보가드로 수에 의해서 22.4 S미터의 삼성의 값을 가지죠.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산소량. 이 산소량에서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21%. 따라서 0.21을 나눠주시게 되면 이 전체가 뭐가 되느냐 하면 이 전체가 공기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누기. 여러분들 연료의 개수 곱하기 최적은 22.4S미터의 삼성.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최적으로 나타냈을 때는 개수 곱하기 22.4S미터의 삼성. 그리고 질량으로 나타냈을 때는 개수 곱하기 분자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22.4, 22.4 동일하기 때문에 뭐만 남았죠? 개수만 남았어요. 그래서 최적비는 부피비, 개수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질량비를 한번 볼게요. 자, 질량비로 표시를 하게 되면 산소의 개수는 동일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산소의 개수 곱하기 산소의 분자량이 32죠.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 산소량이에요. 자, 이 산소량에서 우리가 지금 질량비로 나타내니까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질량비가 23.2%. 다시 말해서 0.232가 되는 거죠. 그래서 0.232로 나눠줬어요. 나눠주게 되면 이 전체 값이 뭐가 되느냐 하면 공기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료량을 보면 연료의 개수 곱하기 연료의 분자량, 이 값이 연료량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이 내용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최적으로 계산하느냐, 질량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단위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S미터의 삼성이나 N미터의 삼성, S나 N은 스탠다드나 노멀의 약자를 써서 표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터의 삼성을 쓰게 되면 최적, 킬로그램을 쓰게 되면 질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터의 삼성이라는 단위가 문제 조건에서 나와 있으면 아보가드로 수에 의해서 무조건 부피의 값은 2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 곱하기 22.4 S미터의 삼성. 반면에 질량비로 계산되는 킬로그램이 나와 있으면 개수 곱하기 분자량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산소의 분자량은 32, 개수 곱하기 32kg. 그 다음에 최적은 개수 곱하기 22.4 S미터의 삼성.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공기량으로 전환할 때 최적으로 공기량을 계산하라고 그러면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 0.2를 나눠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질량비로 계산하라고 하면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질량비 0.232로 나눠주시면 된다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인비를 계산하려고 하면 개수를 계산을 해야 돼요. 산소의 개수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소 반응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소 반응식을 완전 연소를 시킨다고 그래서 완전 연소 반응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완전 연소 반응식은 여러분들이 개수를 맞춰도 되고 공식을 이용을 해도 돼요. 먼저 공식을 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mHn이라는 분자식을 가지고 있는 화학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M이나 N은 숫자로 주어집니다. 자, O2니까 산소겠죠. 산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M 플러스 4분의 N이 돼요. 자, 그리고 CO2의 개수는 M, 그리고 H2의 개수는 2분의 N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암기를 해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C3H8이 프로판입니다. 자, 이 프로판에 우리가 완전 연소 반응식을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CO2와 H2O가 나옵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왜 그러냐면 C와 H가 산소하고 결합하면 C는 산소하고 결합하면 CO2, H는 산소하고 결합하면 H2O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식을 사용했을 때 여기서 M은 3이 되는 거고 N은 8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보세요. M 플러스 4분의 N, O2가. 그러면 M이 3 플러스 4분의 8이에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5가 들어가는 거죠. 반면에 여기는 MCO2, 3CO2. 여기는 2분의 N, N이 8이니까 2분의 8은 4. 이렇게 돼서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또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완전 연소를 시킨다는 소리는 산소하고 결합한다는 소리예요. 연소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래서 여기서 산소를 더해줘요. 그런 다음에 C와 O가 만나면 CO2, H와 O가 만나면 H2O.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르면 암기라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반응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탄소 뒤에 있는 숫자 3이 탄소의 개수예요. 그래서 탄소 앞으로 보냅니다. 탄소 있죠? 자, H 뒤에 있는 숫자가 H의 개수예요. 8개예요. 그러면 H 앞으로 보냅니다. 그럼 여기는 H가 몇 개짜리예요? H2니까 2개짜리죠. 그래서 2분의 얼마죠? 8.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죠? 4개. 그럼 여기서 4가 들어가니까 8개가 됐어요. 왼쪽과 오른쪽이 화살표 왼쪽과 오른쪽의 개수가 동일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산소를 역으로 맞춰요. 자, 여기 산소가 2개짜리가 있어요. 앞에 3이 있으니까 6개죠. 그리고 산소가 1개짜리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그러면 합이 10개. 이 값이 어디로 가는 거죠? O2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럼 여기는 O2 2개니까 2분의 10을 하면 얼마가 되죠? 5. 그래서 5가 되는 거예요. 연료는 무조건 1을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연소 반응식에서 이 개수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공식을 사용해서 맞추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개수법에 따라서 맞추느냐,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어떤 경우도 관계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다 보면 지금 두 번째 했던 방법이 편해요. 그런데 이 식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식이 나와서 산소의 양을 계산하시오, 공기의 양을 계산하시오 그래요. 그러면 이 식에서 산소량이라는 것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m 플러스 4분의 n이 산소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기량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m 플러스 4분의 n에 0.21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처음 나왔지만은 여러분들 수업 마치고 나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복습을 해서 여러분 것으로 완전히 이해를 시켜 놓으세요.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옥탄의 공연비를 계산하시오. 이 옥탄이라는 것은 휘발유의 주 성분입니다. 그래서 휘발유의 주 성분 옥탄. 그래서 휘발유에서 공연비를 지금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옥탄의 완전연소 반응식을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이렇게 값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옥탄이라는 화학식만 주어지거든요. 따라서 C 8개, H 18개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공연비라는 것은 공기와 연료의 비니까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를 시키면 산소하고 결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배출되는 물질은 C하고 O가 결합되면 무조건 CO2, H와 O하고 결합하면 무조건 H2O. 요 식을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자, 개수를 맞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봤을 때 산소는 M 플러스 4분의 N이라고 했잖아요. 산소는 M 플러스 4분의 N. 그럼 여기서 M이라는 값이 8, N이라는 값이 18이에요. 그래서 8 플러스 4분의 18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되죠? 12.5. 그래서 여기서 12.5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CO2는 M, M이 8. 그리고 H2O, 2분의 N. 2분의 N은 2분의 18이 되니까 얼마죠? 9.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맞추셔도 되고, 자, C가 8개, H가 18개, CO2 플러스 H2O에서 자,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탄소 앞에 옵니다. 그대로. H 뒤에 있는 숫자가 H 앞에 오는데 여기는 2개짜리란 말이에요. 그럼 2로 나눠줘야 돼요. 2분의 18은 9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산소 계산합니다. 여기 2개짜리 산소가 8개 있어요. 그럼 16개죠. 여기 1개짜리 산소가 9개 있어요. 그러면 25개. 이 25개가 O2 앞에 와야 돼요. 근데 산소가 2개짜리예요. 그럼 2분의 25는 12.5개. 그래서 설명을 잘못 들으면 이 12.5개가 어떻게 나왔지? 여기 25개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O2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12.5는 2분의 2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5가 되어서 개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연료는 무조건 1. 그럼 계산이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완전연소 반응식 또는 연소는 이렇게 개수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개수만 맞추면 반이 해결됐는데 개수를 못 맞추면 여러분들이 외워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갈게요. 자, 공연비에서 완전연소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세웠어요. 그러면 최적으로 계산을 하시오 그러면 산소의 개수 곱하기 22.4Sm의 삼성. 먼저 산소의 값을 계산을 해요. 산소가 12.5개예요. 그러면 12.5개 곱하기 최적은 아보가드로 수에 의해서 22.4로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22.4Sm의 삼성을 붙이는 것은 최적비를 계산했을 때 최적비가 Sm의 삼성 per Sm의 삼성 또는 Nm의 삼성 per Nm의 삼성으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산소량에서 공기량으로 전환했을 때는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 얼마라고 그랬어요? 21%. 그래서 0.21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연료량. 연료는 몇 개 있어요? 1개. 최적은 22.4Sm의 삼성. 그래서 여러분들 분자 분모에 잘 보시면 뭐가 공통적으로 있죠? 22.4가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산소의 개수 12.5개 나누기 0.21을 해주시면 바로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개수비, 최적비는 개수비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산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산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학용 계산기는 여러분들 큐넷에 접속하시게 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의 사양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기기에 해당하는 사양만 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그 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험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꼭 확인하고 구입을 하도록 하십시오. 따라서 계산하시면 59.52. 자, 그럼 질량비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최적을 다 바꿔주면 돼요. 개수는 똑같아요. 자, 산소의 개수 12.5개. 산소의 분자량은 16자리가 2개 있으니까 32kg의 산소량입니다. 그럼 이 산소량을 공기량으로 전환시키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 또는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질량비. 그럼 최적비는 21%, 질량비는 23.2%니까 여기서는 킬로그램을 썼어요. 그럼 질량비를 써야 되겠죠? 0.232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되느냐 하면 공기량을 질량으로 계산한 값이 되는 거예요. 나누기 연료 1 곱하기 자, 지금 연료량이 114kg이에요. 114kg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C가 8개, H 18개의 분자량을 나타내면 탄소의 원자량이 얼마죠? 12. 그리고 H, 수소의 원자량이 1. 계산하면 114가 되는 거죠. 따라서 114kg을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15.1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자, 오늘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공연비에 관계되는 내용을 했는데 자동차를 이제 우리가 2시간으로 나눠서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자동차에 관계되는 오염 물질이나 가솔린과 디젤 기관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공연비거든요. 그래서 공연비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 특히 이론 공연비를 기준을 했을 때 실제 공연비를 증가시키게 되면 증가하는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감소하는 오염물질은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반면에 공연비를 감소를 시켰을 때 감소되는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반면에 증가하는 오염물질은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라는 것. 그래서 공연비와 질소산화물이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반면에 계산하는 문제도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옥탄 한 개로 나와 있는데 옥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화학식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연소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 다음에 최적과 질량비로 공연비를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과정을 꼭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